보유세, 양도세, 종부세를 다 완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겠다. 이런 정책은 제가 들어봤는데 보유세도 내리고 양도세도 내리겠다는 그냥 둘 다 봐야죠.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드디어 윤석열 후보께서 예, 뭐 되게 지금 이게 더 힘이 들어가 있네요. 정책 공약을 부동산 공약으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릴 내놓으셨습니다. 수 예. 예. 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? 이 원가 주택 공약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. 이게 이제 1호 공약, 이게 대표 공약은 아니에요. 처음 냈다는 면에서 대표, 이제 예. 첫 번째 공약이라는 예, 뜻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. 그냥 원가 주택만 말씀을 드리면 주택을 만드는데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10에서 한 15% 정도 LH가 그동안 소위 말하는 마진을 네네. 이익을 붙여서 이제 분양을 했단 말이죠. 그 부분을 없애고 딱 원가만큼만 받겠다는 거죠. 분양을 수분양자에게. 그래서 분양을 받은 분이 약간 한 10에서 15% 정도 싼 가격에 일단 들어오시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가실 때는 다음 사람한테 매도를 할 때는 그 평가액이 올라간 부분의 70%만 받고 다음 분에게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자 3억에 샀으면 네네. 근데 제가 몇 년 살다가 이제 팔아야 되겠다는데 시세가 5억이다. 그럼 2억이 올랐잖아요. 네. 그 2억을 다 받고 팔게 되면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부담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70%까지만 받고 그러면 2억에 70%니까 1억 4천, 4억 4천만 받고 팔고 요분은 그럼 4억 4천만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요분이 또 다음에 했더니 한 7억이다. 그럼 2억 6천에 70%를 붙인 금액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가 조금 더 낮아지는 처음 받을 때 어느 정도 상쇄되는 비용이 상쇄되는 부분을 들어오시고 다음에 나갈 때 또 들어오시는 분도 시세보다 좀 싸게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다른 캠프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합니다. 이게 뭐 허경영 정책과 같은 거 아니냐. 정부 재정이 저는 나중에 그거 안 읽으랬었는데. 예, 뭐 2천조가 들어간다는 예, 뭐 예, 그런 예, 뭐 예. 캠프의 다른 캠프의 주장도 예, 있어요. 근데 예. 잘 보시면 네. 정부 재정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. 이게 예. 그렇잖아요. 원가인데 그 원가에서 뭔가 손해 나는 부분도 없어요. 그냥 그만큼은 받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자율에 맡기되 계약서 상에 자 시세 증가분의 70%만 받으시라는 거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낮은 금액으로도 네, 네. 집을 사실 수 있도록 임대가 아니고 예, 예. 그렇게 하자는 정책입니다. 5년 이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했고, 그다음에 역세권 첫집 주택, 네, 네. 예, 요 5년간 20만 호 공공 분양하겠다. 예, 예. 요게 이제 용적률을 좀 올려가지고 요거인 것 예. 같습니다. 예, 예. 일단 김성애 대변인님, 뭐 일단 뭐 역세권 검증 한번 첫집 해주시죠. 분양 같은 예. 경우에는 그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예.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요 앞에도 이제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? 4차선 네. 도로가 있으면 그 앞에는 용적률이 500%인데 그 뒷길로만 들어오면 100, 200으로 떨어져요. 제가 지금 정확히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뒷길이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역세권에 한해서는 그 뒷부분의 용적률을 현행에서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공공에다 100% 정도 내놓는다는 조건 하에 한 500까지 높여줘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. 뭐 이제 이런 기본 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모든 건 결국 실행의 디테일인데 정부가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네에 가서 이게 역세권에서 그런 걸 돌리려면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택지를 털어서 막 이만큼은 무조건 아파트 지어. 그러면 쭉 재개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서너 채의 상가들 이런 걸 모아서 빌딩 하나 올리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처리해 가면서 20만 원을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요. 네네네. 30만 원 이제 원가 얘기도 주택, 예. 시세라는 것이 잡히는 것이 사실 그 당시 시세라는 것이 뭐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 1억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시세 몇 퍼센트를 네. 따지는 것도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원가를 공개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는 물론 제가 이거 LH공사의 발주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LH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청년 주택 전체는 LH에만 맡기면 그럼 LH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들은 어디로 돌릴 것이냐. 네. 이런 데 대한 좀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좋게 해주겠다. 하여튼 잘 될 거니까 이제 두고 봐라. 이런 것 이상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좀 뭐
우려, 걱정, 예. 문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실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땅은 유한하고 또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어느 캠프든 진영을 막론하고 다 한계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결국 끝에 가면 비슷할 겁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강조점은 두 가지예요. 네.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네. 임대가 아닌 분양이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. 말씀하셨듯이 시세를 뭘로 측정을 할 거냐, 그다음에 LH 아니면 이걸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투입 최소화, 그다음에 임대가 아닌 분양이라는 것, 즉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에 충실했다는 거, 그 강조를 드리고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을 거예요. 결국은 재개발, 재건축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, 즉 행정 규제가 풀어져야 될 거고요.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양도세, 종부세 같은 세제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어야 이게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안정화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, 유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유세, 양도세, 종부세를 다 완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는 완화시키는 방안.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게 뭐 좀 이따 이제 농지얘기 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유세가 싸니까 현금을 안 갖고 있고 일단 부동산에 묶어놓고 까짓 거 사금 조금씩 내면서 오를 때를 기다려서 파는 것 때문에 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유세도 내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내려서 저는 이제 어느 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LTV라고 하죠. 주택담보를 할 때 이걸 80%인가까지 지금 주택 가격에서 담보 비율을 80%까지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도 꺼내셨는데 전 이건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LTV는 높이고 줄이고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얘기가 DSR입니다. DSR이라고 하면 지금 이 개인이 이 가구가 빌린 돈을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합쳐서 한 해에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를 보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채무상환 보통 이제 30에서 40% 그러니까 DTI 같은 경우는 이자만 물면 이자만 계산해서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DSR을 규제를 해서 연소득의 40% 이상은 돈을 못 빌리게 규제하는 정도는 이건 되게 필요한 규제예요. 안 그러면 월급이 1억인데 8천만 원, 9천만 원씩을 전부 다 대출로 당겨서 그걸로 이자랑 원금을 갚아서 뭔가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DSR 규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LTV만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선심성 정책이지 않나라는 좀 이 정책이 아직 저희가 막 세세하게 공약지부를 발간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사항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DS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보완이 돼서 나올 겁니다. 세제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이렇게 꽉 막힌 동맥경화에 걸린 이 부동산 시장을 동맥경화 때문에 올라간 부동산 가격 그리고 거래 절벽 여기에 따른 서민들의 주택난, 주거 안정을 저해시키는 요인 이걸 줄이겠다는 걸 강조하고자 드린 말씀이지 예를 들어서 양도세 너무 많아서 팔래야 팔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을 딱 묶어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보유세도 있다 그러면 가진 사람 그 사람도 국민이에요. 그런 부분도 살펴보자는 뜻이에요.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죠.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겠다. 이런 정책은 제가 들어봤는데 보유세도 내리고 양도세도 내리겠다는 그냥 둘 다 봐야죠. 제가 말씀드린 건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.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정책에는 보유세도 인하하고 양도세도 인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드린 겁니다. 어쨌든 기본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본안에 대해서 그 당내에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사회주의 체제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재명보다 더 한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뭔가를 해서 나눠주고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얘기가 원가해 준다는 개념을 사회주의로 본다. 그 부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. 적어도 그 원가라는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. 그렇죠? 원가라는 게 정말 이게 100원짜리여서 딱 100원에 파느냐 여기에 뭐 조금
조금이라도 뭔가가 들어가요.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내려서 최소한으로 내리는 그 주택을 지금 그냥 사기가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요. 그런 차원의 얘기지 국가에서 딱 지어서 예. 야 이것만 사라 이 가격에 사라 가격도 딱 맞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어쨌거나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에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점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점 등 함께 공통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이 좀 이번엔 대선 실제로 후보들이 정해지면요 각자 공통 공약 같은 경우 무조건 지키도록 서약서라도 좀 쓰고 예.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보면 좋은 생각입니다. 자기들 공약 내놓고 막상 정권은 잡으면 못 잡은 쪽에서는 본인 공약을 반대하는 경우도 자꾸 생기는데 이런 거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제가 사이다 정치소 이름으로 좋습니다. 성명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 차원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기본 주택 정책하고 원론적인 부분은 좀 같은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재정이 한정돼 있고 땅이 적으니까 그렇죠. 결국 가면 만난다니까요. 예.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우리가 하늘에다가 집을 질 수는 예. 없고 그런 차원에서 비슷하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주안점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재정 지출 최소화, 임대가 아닌 분양이다. 두 가지입니다. 그래서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네.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가 머리를 같이 싸매고 부동산 정책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럴까요?